저는 황혼의 나이에 이혼을 선택한 62세 여성입니다. 요즘은 이혼이라는 결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인생의 흥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 나이의 세대에는 이혼이라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작년 봄 집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한 여자가 집 앞에 서 있었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대성 사장님의 골프 캐디인 윤하은입니다. 30대 초반의 아름다운 미모와 몸매를 가진 여성이었죠. 여러분, 이 여자의 정체가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이어진 윤하은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니 뜻대에 그 아픔이 다시 떠오르네요. 윤하은의 정체는 잠시 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련과 절망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인생에 찾아온 일들과 저희 선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27살에 대성 씨를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 정대성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젊은 사업가였죠. 결혼 당시 저는 유치원 교사였어요.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고 언젠가는 직접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꿈도 있었지요.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저는 남편을 돕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의 중심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준비하고 깔끔한 옷차림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셔츠를 다려놓고 늦게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식사와 안락한 집을 유지했죠. 육아와 집안일에 모든 시간을 쏟았고 남편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대성 씨는 부지런하고 영리했어요. 10년이 지나자 작은 공장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20년이 지나자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죠. 우리는 강남에 아파트도 마련했고 아들 준호도 좋은 대학을 나와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 가정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대성 씨가 골프를 시작한 것은 50대 중반이었어요. 처음에는 사업상 필요하다고 했죠. 골프가 비즈니스 인맥을 쌓는 데 중요하다고요. 주말마다 골프장에 가기 시작했고 점점 골프 모임이 늘어났어요. 가끔은 회식이 있다며 밤늦게 돌아오기도 했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밤늦게 돌아올 때면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반기는 모습이 안쓰러워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주고 어깨도 주물러 주었어요. 남편은 항상 고마워했고 가끔은 값비싼 선물로 제 노고에 보답하기도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 성공한 사업가로서 인정받는 남편이니까요. 가끔 친구들이 모이면 다들 자기 남편 험담을 늘어놓을 때도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대성 씨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도박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볼 땐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것들이 항상 진실은 아니더군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건 작년 봄, 꽃이 만발한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택배가 왔나 싶어 문을 열었죠.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택배기사가 아니라 낯선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화장도 완벽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윤하은이라고 합니다. 정대성 사장님의 골프 캐디인데 부인과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꺼낸 이야기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그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하은이라는 그 젊은 여성은 찻잔을 받아들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모님,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정대성 사장님과 3년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골프 캐디와 회원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를 말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 제 남편 대성 씨와 이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진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보이는 곳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고, 심지어 호텔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키스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사모님, 저도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캐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계속 저에게 관심을 보이셨고, 저도 어느새 마음이 기울었죠. 저는 그저 넋이 나간 채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의 모습이, 이렇게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겨우 말을 이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음 말을 꺼냈어요. 사모님, 저 사장님의 아이를 가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 하나만 두었어요. 대성 씨는 더 아이를 갖자는 제 제안을 항상 거절했었죠. 사업이 바빠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요. 그런데 지금 이 낯선 여자가 대성 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끼며 물었어요. 하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장님과 결혼하고 싶어요. 사장님도 저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함께 새 출발을 하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5년 동안 한 남자를 위해 바친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대성 씨가 그런 약속을 했다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어요. 분명 대성 씨의 번호였고 내용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이었습니다. 사랑해. 곧 함께할 수 있을 거야.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자. 믿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도 명백한 증거였어요. 사모님, 저도 이렇게 찾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자꾸 미루기만 하시니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대성 씨를 바로 대면할지 아니면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지. 시간이 필요해요. 남편과 직접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겨우 이 말을 꺼낼 수 있었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이해해요. 사모님, 제 연락처 남겨둘게요. 일주일 정도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답을 주세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아 몇 시간을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감정마저 마비된 듯 했어요. 그저 머릿속에서는 왜? 라는 질문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성 씨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어요. 골프 모임이 있다고 했었죠.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는 순간 평소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더군요. 3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어땠어? 골프는 잘 쳤어.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끼며 물었어요. 대성 씨는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오늘 컨디션이 좋더라. 3명이서 라운딩 했는데 내가 제일 잘 쳤어. 거짓말이었죠. 그는 오늘 하은이라는 여자와 함께 있었을 텐데 평소처럼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가슴이 더 아팠어요. 대성 씨, 오늘 누구 왔다 갔어?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무심코 물었어요. 누구? 윤하은이라는 사람. 그 순간 대성 씨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여자가 당신 아이를 가졌대. 당신이 결혼을 약속했다면서. 대성 씨는 급히 변명을 시작했어요. 여보,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 여자가 나를 협박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거짓말 그만해. 제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평생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사진도 받고 문자 메시지도 다 봤어. 3년이나 관계를 가졌다며 내가 여기서 당신 뒷바라지하고 있을 때 대성 씨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달은 듯했죠. 그리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냥 가볍게 시작된 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분노, 배신감, 절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에게 집도 사줬다며, 차도, 매달 생활비도? 대성 씨는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 여자가 다 말해줬어. 당신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내가 모르게 회사 돈으로 빼돌린 거야? 대성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내 개인 돈으로 한 거야, 여보. 그 여자가 자꾸 요구를 해서. 사업에 영향이 갈까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이 어쩔 수 없이 불륜을 저지른 거야. 어쩔 수 없이 그 여자에게 집과 차를 사준 거고. 어쩔 수 없이 아이까지 가진 거고. 대성 씨는 말을 더듬었어요. 아이는 확실하지 않아. 그 여자 말만 믿을 수는 없어. 당신 문자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자고 써 있던데. 그것도 거짓말이야?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정말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 그 여자와는 끝낼게. 제발 용서해줘.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고 저는 침실에 홀로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죠. 3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쌓아온 신뢰, 추억, 모든 것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대성 씨는 출근하기 전에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여보, 내가 큰 잘못을 했어. 하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 그 여자와는 완전히 끝낼 거야. 제발 우리 가정을 지켜줘.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은 걸까? 아니면 회사 평판과 재산이 걱정되는 걸까? 35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남편의 진심을 이제는 의심하게 되다니.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 정미경에게 전화했어요. 미경이와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고 서로의 결혼식 들러리도 서줬던 사이죠. 그녀 역시 비슷한 나이에 결혼했고 남편 사업을 내조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미경이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이유였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미경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놀랐어요. 거울을 보니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거든요. 카페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하은의 방문부터 남편과의 대화까지. 미경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영수가 정말 힘들겠다 하지만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뭔가 부족했나 봐. 대성 씨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만큼. 미경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 이건 남편의 선택이야. 내가 아무리 완벽했어도 그가 바람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랬을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냥 이혼하기에는. 영수가, 넌 지금 충격 상태야.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미경이는 자신이 이혼 후 상담을 받았던 심리상담사 한지민을 소개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남의 도움 없이도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경이의 강력한 권유로 다음 날 지민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지민 선생님은 50세쯤 되어 보이는 따뜻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사무실은 편안한 분위기였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김영숙님, 많이 힘드시죠? 지민 선생님의 첫 마디였어요. 그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까지 강한 척하며 참고 있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미안해요. 저는 원래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은데. 지민 선생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여기서는 모든 감정을 표현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날의 상담은 주로 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어요. 결혼 생활,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최근의 사건까지.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영숙님, 지금 겪고 계신 감정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거예요. 배신감, 분노, 슬픔,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민 선생님의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35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저에게 제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은 낯설었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아들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남편의 일을 아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이혼까지 갈 수도 있는 일이었기에 준호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 준호는 늘 제 상태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준호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그날 저녁 준호를 만나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준호는 처음에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가서 따져 물어볼 거야. 저는 준호의 손을 잡고 말렸어요. 아니야, 준호야. 이건 엄마와 아빠 사이의 일이야. 내가 중간에 끼어들면 더 복잡해질 뿐이야.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평생 아버지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말이 돼? 아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하지만 아들이 내 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35년 동안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게 갑자기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두렵고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은 설레기도 했어요. 지민 선생님과의 상담은 계속되었고 차츰 제 마음도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매일 울며 지냈지만 점점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지민 선생님은 제게 일기를 쓰라고 권했어요. 매일 밤 그날의 감정과 생각들을 솔직하게 적어내려가는 시간이 치유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자신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채워져 갔어요. 미경이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혼 후의 삶에 대한 그녀의 경험담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미경이는 이혼 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며칠 동안 깊이 고민한 끝에 저는 좀 더 진실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말하는 것만 믿기보다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남편이 자주 간다는 골프장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골프 가방과 신발을 챙겨 마치 대성 씨가 두고 온 것을 가져다 주러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클럽하우스에 들어서자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남편이 그 여자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또 한 번 아팠어요. 프론트에서 남편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정대성 회원님은 오늘 예약이 없으신데요. 골프백은 락커에 보관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직접 전해주고 싶어서요. 혹시 지배인님 계신가요? 제가 정대성 회원 부인인데 잠깐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잠시 후 박정호 지배인이 나왔어요.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지배인은 공손하게 물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실은 유나은이라는 캐디에 대해 물어보려고요. 지배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저를 조용한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모님, 어떤 용건이신지. 제 남편과 하은 씨가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와서 말하더군요. 지배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이런 일로 불편함을 겪으시다니. 지배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이 이곳에서 흔한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모님,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 골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특히 일부 캐디들 중에는 회원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하은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지배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하은 씨는 2년 전쯤 들어왔습니다. 추천도 없이 갑자기 왔는데 외모가 출중하고 골프 실력도 좋아서 바로 채용했죠.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VIP 회원들만 지정해서 라운딩을 나가더군요. 다른 회원들과도 그런 관계를 맺나요?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소문이 있습니다. 특히 3명의 회원과 가깝다고 들었어요. 정대성 회원님도 그중 한 분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어요. 대성 씨가 유일하게 속은 것도 아니었고 하은에게 특별한 존재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돈 많은 회원 중 한 명일 뿐이었죠. 하지만 사모님,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장을 나오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대성 씨가 하은의 유일한 타겟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위안이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남편은 그저 돈 많은 호구 중 하나였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은에게 연락했어요. 하은 씨, 김영숙입니다.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다음 날 오후 같은 카페에서 하은을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하은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정말 임신한 거 맞아요? 하은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왜 의심하세요? 골프장에 다녀왔어요. 당신이 대성 씨 말고도 다른 회원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하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다른 남자들을 만났다고 해서 사장님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하은 씨,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원하는 건 결혼이 아니라 돈이죠? 하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니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64세. 저랑 30살 이상 차이 나잖아요. 제가 정말 사랑해서 그런 관계를 맺었을까요? 그럼 임신도 거짓말이었나요? 하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저에게 준 것들은 모두 진짜예요. 아파트, 차, 명품 가방, 매달 생활비까지 원하신다면 영수증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 가정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은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저도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사장님이 갑자기 저를 떠나겠다고 하셨거든요. 다른 골프장으로 옮기시겠다면서요. 저는 그동안의 관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더 원하는 거예요? 5억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은 모두 없던 일로 할게요. 아, 물론 증거는 모두 제가 가지고 있지만요. 저는 그녀의 뻔뻔함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대성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 여자가 임신한 게 거짓말이래. 그리고 이제 5억을 더 요구하고 있어. 대성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 돈만 더 뜯어내려는 거였어. 그동안 얼마나 줬어? 대성 씨는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파트가 8억, 차가 1억. 그동안 생활비랑 선물이 한 2억 정도. 11억이라고. 우리 아들 준호 집 사준다고 했을 때는 없다면서. 대성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대성 씨와의 35년 결혼 생활을 그냥 버릴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는 대성 씨에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자고 했어요. 퇴근 후 거실에 앉아 마주 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성 씨,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우리 35년 결혼 생활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고민했어. 남편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이번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야. 제발 용서해줘.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야.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하은 씨가 5억을 요구하고 있잖아. 대성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돈 줄게. 그리고 다시는 그 여자와 연락하지 않을게. 그런데 대성 씨, 그 여자가 정말 우리 삶에서 사라질까? 이미 11억이나 받았는데도 또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야. 이번에 5억을 줘도 몇 개월 후에 또 찾아와 돈을 요구하지 않을까?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어떨까? 합의서를 작성하고 더 이상의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는 거야. 대성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법적으로? 그럼 이 일이 공개될 수도 있잖아. 회사 평판에도 영향이 갈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확 깨달았어요. 대성 씨에게 중요한 건 저와의 관계가 아니라 회사 평판이었던 거죠. 35년간 그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에게 제 존재는 그저 사업 성공을 위한 하나의 요소일 뿐이었어요. 평판이 걱정돼.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35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나는 내 인생을 포기했어. 그런데 지금 당신이 걱정하는 건 평판이야? 대성 씨는 당황한 듯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가족. 당신이 정말 가족을 생각했다면 애초에 그런 여자와 관계를 맺지도 않았겠지.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3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대성 씨에게 제 결정을 알렸어요. 대성 씨, 나 이혼하고 싶어. 남편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로. 미안해, 대성 씨. 이건 하은 씨 때문만은 아니야. 지난 몇 주 동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달았어. 나는 35년 동안 내 삶을 살지 않았어. 당신과 아이들을 위한 삶을 살았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 대성 씨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이 있잖아. 35년이야. 그걸 그냥 버릴 수는 없어. 그 35년 동안 당신은 나를 정말 사랑했어. 아니면 그저 편리한 아내로 여겼어. 솔직히 말해봐. 대성 씨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시작할게. 재산 분할은 공정하게 하자. 내가 35년 동안 당신 사업을 위해 헌신한 만큼 회사 지분의 절반도 요구할 거야.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회사 지분까지. 그래. 그 회사는 내 노력으로도 커진 거야. 당신이 밖에서 열심히 일할 동안 나는 집에서 당신을 지원했잖아. 그 가치를 인정해줘. 대성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 말이 맞아. 공정하게 하자.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대성 씨도 더 이상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제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아마도 더 큰 스캔들 없이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은에게는 법적 합의를 통해 3억을 주는 대신 더 이상의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녀가 얼마나 약속을 지킬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법적인 보호장치는 마련했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 분할이 완료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는 팔고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회사 지분으로 받은 배당금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내렸어요. 한지민 선생님과의 상담 과정에서 저는 심리상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거든요.
선생님, 저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너무 늦었을까요? 지민 선생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영숙님의 인생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거예요. 62세라고 해서 늦은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입학해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곧 적응했어요. 오히려 제 인생 경험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이혼 후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심리상담사로서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의 상담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더군요. 제가 운영하는 작은 상담소 두 번째 봄에는 주로 40대 이상의 여성들이 찾아옵니다. 이혼, 배신, 빈둥지 증후군, 갱년기 우울증 등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들이에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제 과거의 아픔이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느낍니다. 김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년 결혼 생활을 그냥 버리기에는. 60대 여성 내담자의 질문에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결혼 생활을 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새로운 삶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세요. 40년의 시간이 헛된 것은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잖아요.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만의 삶을 살 차례예요. 내담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더니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천천히 찾아가 보는 거예요.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당신만의 삶을 시작하기에 완벽한 때일지도 모르죠. 이런 대화들을 통해 저 자신도 계속 치유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내담자들을 돕는 과정에서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아요. 아들 준호는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렸고 귀여운 손녀도 생겼습니다. 주말이면 손녀를 데리고 자주 놀러 와요. 손녀가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볼 때면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이 이런 행복한 순간들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성 씨와는 가끔 손녀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지만 그 외에는 거의 교류가 없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하은이라는 여자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가끔 지민 선생님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그녀는 이제 저의 멘토이자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영숙 씨, 요즘 어때요? 내담자들이 많다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덕분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지민 선생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건 영숙 씨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만큼 보람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삶이지만 지금의 저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최근에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자조 모임도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15명이나 되어 장소를 옮겨야 할 정도가 되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찾아 떠날 거예요. 50대 여성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경험한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올해 초에는 작은 책도 출간했어요. 그린 위의 배신, 그리고 새 출발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인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중년 여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내용입니다. 출판사에서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의외로 많은 여성들의 공감을 얻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덕분에 방송에도 몇 번 출연했는데
그때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여성들로부터 감사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상담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년 전 그날 하은이라는 여자가 현관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그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있었겠죠. 아픈 사건이었지만 그것이 제게 새로운 삶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제 누구의 무엇의 부속품이 아닌 온전한 김명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해요. 골프장에서 시작된 대신의 아픔이 결국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따뜻하게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65세, 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여성들이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삶의 의미니까요.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3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저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시작한 새로운 도전은 제게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대신이나 상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닌 온전한 나로 살고 계신가요? 자신의 꿈과 열정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저처럼 인생의 후반전에서 더 빛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